사건의 이면을 들여다보고 깊이 있게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추적 20분 두 분 모셨습니다. 박지훈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준입니다. 한겨레 신문 김한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오랜만에 전두환 씨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며칠 전에 이제 그 법원 판결이 있어서 그렇죠. 얘기를 하는 거긴 한데 이게 뭐 오래된 얘기입니다. 이 전두환 씨의 재산 추징 관련된 네. 얘기죠. 이게 뭐 국민 여러분들, 청취자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자기는 이게 언제였죠? 1988년? 그죠? 백담사 들어갈 때. 네. 그때 이미 나는 재산에 미련 없다. 국민의 뜻에 따라서 처리를 해달라. 굉장히 네. 물론 이제 죄짓고 들어가는 거긴 하지만 쿨하게 갔어요. 그죠? 내 재산은 29만 원뿐이다라는. 그 나중에 보니까 이거 뭐 무슨 미련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 이분은. 그죠? 자, 며칠 전 법원 판단 이거 어떤 그렇죠. 건지 좀 얘기를 해주세요. 검사가 추징을 이제 하려고 추징은 뭐냐면 안 냈던 그 금액들 네. 그것을 받기 위해서 지금 자기 집들이 있어요. 예컨대 본인 명의는 아니라도 연희동 집. 예, 연희동 집들이 있는데 그 네. 집에 대해서 집행을 하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집행이의를 제기를 했고요. 네. 전두환 측에서. 그게 이제 이순자 씨 명의로 네. 돼 있는 거죠? 그렇죠. 그죠? 이순자 씨 명의도 있고 또 다른 사람 명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일단은 전두환 씨 측에 네. 좀 승소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음. 원래 집행이 되려고 했는데 예컨대 이제 두 가지 요건이 좀 맞아떨어져야 됩니다. 이게 취득한 뇌물이나 그 재물이 돼야 되고요. 전두환의 재임 기간 시간 예. 동안 또 그리고 이것을 불법 재산에서 알면서도 그 정황을 알면서도 그것을 다시 받았을 때 이순자가 받든 그 자식들이 받든 처남이 받든 그랬을 때 이제 이게 가능한데 문제는 뭐냐면 그 연희동 본체죠. 네. 그 토지 네. 정원 이런 거는 1969년도 이순자가 구입한 거기 때문에 그 뇌물하고 상관없다. 너무 이전에 구입된 거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집행을 할 수 없다. 불법 재산이 아니다라고 본 것입니다. 근데 불법 재산 여부를 떠나서 추징금을 받아야 되니까. 돈을 다 빼돌려 놓은 겁니다. 자기 명의로는 진짜 29만 원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예, 뭐 19만 원도 모릅니다. 없는 거 아니에요?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줄어들지도 늘어나지도 아니 노인연금이라도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자신의 명의가 아니라 타인 명의를 다 돌려둔 걸로 보이고요. 그래요? 이순자 아니면 뭐 아. 자식 자녀들 많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른바 전두환 몰수법에 따라 가지고 불법 재산이고 그 불법 재산을 알면서도 증여라든지 받았을 때 네. 추징이 가능하도록 지금 해놨는데 그걸 지금 통과한 겁니다. 지금 상황상으로는. 어쨌든 그 법원이 이거는 추징 압류할 수 없다 이렇게 그렇죠. 해버린 거고. 근데 그 연희동에 그 아까 말씀하신 박준 변호사 말씀하신 네. 본체가 있고 네. 땅 그러니까 정원이 있고 네. 그리고 또 별채가 있고 이게 각각 좀 나눠져 있다면서요. 근데 별채는 또 뭐 이렇게 할 수 있다? 압류를 할 수 있다? 며느리 이윤혜 씨가 지금 소유를 하고 있는데 원래 네. 이제 처남 이창석 씨한테 넘어갔다가 이제 며느리에게 넘어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입니다. 법리로는 불법 재산인 걸 알면서 취득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압류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건데요. 네. 사실 뭐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경우를 거의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전두환 씨가 연희동 자택을 헌납하겠다라는 약속을 이미 2번이나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88년도에 네, 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백담사 갈 때 했었고 기억하시겠지만 2013년도에 뭐 시효가 만료된다 이래갖고 막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이때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시효를 연장한 건데 네. 이때 장남 전재국 씨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집을 포함해서 가족 친척의 재산을 마련해서 그 추징금을 납부하겠다라고 이미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본인 당사자들이 그렇게 헌납을 하겠다라고 말뿐이었긴 하지만 약속을 했던 상황인데 이거에 대해서 오히려 법원이 그 추징금을 납부해야 되는 대상자들에게 유리하게 이미 납부하겠다고 했던 재산인데 판단을 한 건데 뭐 어떻게 봐야 될지 좀 납득이 좀 안 되긴 합니다. 법적으로요. 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전 재산을 다 이게 추징금이라든가 예를 들어 세금을 안 냈다 그러면 내가 전 재산을 요걸 우리 집을 팔아갖고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실제로 안 해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4인간의 계약이라면 모르겠는데 이거는 사실은 대국민 약속.
그걸 뭐 공인이라 또 볼 수도 없지 않나 싶어요. 아. 전재국 씨나 이런 말은 사람들. 막 해도 되는 거네요, 그러면. 막 하면 안 되는데 법원에서는 그런 걸 갖고 이렇게 법적으로 법적으로는 구속하기는 좀 안 어렵지 된다. 않았나. 그러다 보니까 아주 기계적으로 한 것 같아요. 이 별채 같은 경우는 괜찮다 그러고 별채는 압류가 가능하다. 왜 그 이후에 취득한 거고 불법 재산인 걸 알면서 취득한 거기 때문에 된다고 해놓고요. 근데 별채만 따로 공매해갖고 팔 수는 없잖아요. 이게. 안 팔리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누가 사겠어요, 별채만. 그러니까 이게 큰 아까 제가 의미가 없죠. 법리라는 말씀을 드린 게 이게 어쨌든 갖고 있는 재산상의 것들을 몰수해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상 이제 이렇게 해서는 몰수가 불가능한 상태의 판결을 내렸고 그래서인지 법원이 다른 추징 방법이 있다 이거를 재판장에서 설명하기까지 했어요. 판결을 하면서 네네. 충고 어드바이스도 해주는. 소송을 통해서 이게 차명 재산이었다. 이걸 입증하면 추징을 집행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법원이 추징을 할 수 있는 일종의 우회로를 알려준 셈인데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말하자면 검사가 이제 추징을 할 수 있는데 전두환 씨가 소유하고 있는 다른 재산들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네. 이게 차명이다. 이렇게 보면 전두환 씨 거다 원래 이거를 입증을 해내면 그 부분을 압류할 수 있다.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판결이 된다라면 전두환 씨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 압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연희동 본체도 이거 이순자 씨가 소유하고 있었지만 사실상 전두환 거다라는 거를 소송을 통해서 입증을 해낼 수만 있다면 다 압류가 가능하다. 이런 이제 일종의 우회로를 제시를 한 거죠. 그러면 이제 검찰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뭐 이건 상소를 하는 겁니까? 항고를 하는 이게 겁니까? 이제 어떻게? 고등법원에서 지금 네. 한 거거든요. 네. 대법원에 항고를 합니다. 결정에 대한 불복은 항고라고 이거는 표현합니다. 판결에 대한 결정이니까. 예, 결정에 대한 불복을 할 걸로 보이고 특히 하나는 뭐 이겨놨으니까 어쩌면 하나는 괜찮은데 이 본체 부분은 대법원에서 항고를 통해서 다툴 거로 생각이 들고 다만 글쎄요 이제 차명 부분 그 입증을 하면 우회로 알려줬었긴 해. 그 부분 볼 것 같은데 그것도 검토를 할 것 같아요. 실소유자는 전두환이었다. 사실 근데 요번에 그 압류를 할 수 있니 없니 요 재판도 있지만은 그 전에 전두환 씨가 재산과 관련해 가지고 제기했던 소송들이 꽤 있어요. 네, 그죠? 꽤 있죠. 그게 사실은 말은 내가 다 전 재산을 헌납하겠다라고 해놓고 소송은 뒤에서 많이 걸었단 말이에요. 어떤 네. 소송들이 있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런 방식으로 재산을 다 분산을 시켜 놓은 거고 예. 뭐 자기 전두환 씨 재산 찾기 국민운동이 벌어졌을 정도로 전두환 씨의 재산 관계가 굉장히 복잡한데 예. 그러다가 위기에 몰리면 재산을 다 헌납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방식으로 예. 돌파하고 뭐 이런 방식인데 저는 이 지금 판단을 노동자에 대한 손배가압류랑 견줘도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이해가 쉽다라고 생각이 돼요. 갑자기 왜 왜냐하면 예. 어떤 노동자가 파업을 했어요. 예. 근데 뭐 정당한 파업이든 설령 불법적인 파업이었다고 하더라도 네. 그래서 회사가 손배가압류를 걸어요. 네. 그러면 뭐 20억, 30억씩 개인들한테 거는데 예. 회사에 다니기 이전에 재산을 압류를 한 거냐?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냐? 만약에 그러면 그 불법 파업을 하기 전에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을 거냐? 왜냐하면 그 행위 이전에 형성된 재산이거나 혹은 뭐 그 행위와 상관없는 재산이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손배가압류 제도가 굉장히 잔인하고 잔혹한 제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전두환 씨 재산에 관해서만은 권력을 잡기 이전의 재산은 권력을 잡기 이전에 했으니까 부정축제를 보지 않고 권력 이후에 뭐 양도를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매매를 했는지 모르지만 이 재산들은 또 본인의 재산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전두환 씨의 권력을 통해서 형성된 재산인 것이 네. 사회적으로 너무나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또 인정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이제 포떼고 찻대고 다 해주는 형태의 판결 이걸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 근데 뭐 충분히 저도 뭐 저 변호사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에 대해서. 공감을 하긴 하는데 이제 네. 사실은 우리 헌법에 이제 인적인 법률 그러니까 한 명을 처벌하기 위한 아니 한 명에 대한 법이라든지 또 소급하는 법에 대해서는 항상 반대를 하고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네. 전두환 씨 참 잘못했는 게 또 많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징도 해야 되고 하지만 법적 논리 같은 것들 뭐 그거를 극복하는 법들을 만들긴 했지만 또 재판하는 과정에서는 법을 따지지 않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상한 결론이 나긴 해요. 계속 보면 본체만 본체가 지금 안 되는데 경매가 되겠습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고민은 하고 있지만 또 법적인 또 한계 부분은 좀 분명히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쉽습니다. 저도. 예. 지금 전두환 추징법이라고 2019년도에 네네. 만들었잖아요. 네. 그게 지금 위헌
재판 위헌 법률 그렇죠. 소송, 뭐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예. 일로 올라가 있죠.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 명에 대한 또 소급해서 어떤 재산적 이익이라든지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은 이 위헌적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판단할 겁니다. 이것도 이제 전두환 씨 측에서 예, 이제 한 건 겁니다. 거잖아요. 그죠? 이거 말고도 예. 뭐 재판이 꽤 많이 걸어놨어요. 이거 재판 걸려 있죠. 지금 말했던 재판 집행 정지하는 것도 걸려 있죠. 행정소송 걸려 있죠. 그래서 결국은 추징금은요. 우리가 한 번씩 보도는 하고 얘기는 하지만 10원도 지금 못 걷어들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전에 중간에 한번 받았던 거 빼고는요. 계속적으로 이게 반복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잠깐만, 그 궁금하네요. 어느 정도 남았어요? 원래 한 2천억 넘었었잖아요. 2천억 넘었었는데 예. 991억 정도 지금 아, 그럼 한 남아 1,000억은 있어요. 1,000억은 받았네요. 네, 받아낸 건데 근데 지금 이제 남은 재산을 받으려면 차명 다른 사람 명의로 돼 있는 재산이 예. 전두환 씨 거다라는 걸 입증해 오면 된다라는 게 재판부가 알려준 우회로거든요. 근데 이게 또 상당히 오래 걸릴 겁니다. 어렵겠죠. 예, 그게 이거, 다 예. 알아서 법적으로 숨겨놨을 그렇죠. 텐데. 네네. 어렵기도 하고 오래 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오래 걸릴 거고 그렇다라고 하면 사실상 이번 결정으로 이게 연유동 저택이 왜냐면 상징적인 재산이라고 그렇죠. 봤거든요. 제가 사고 싶더라고요. 돈만 있으면. 네, 위에서 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집이.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남은 이제 추징금 환수 절차가 굉장히 좀 장기화되거나 지연되거나 혹은 어떤 법적인 추동력을 좀 잃을 가능성도 지금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좀 길어진다 앞으로도. 그럼 법적인 어떤 그런 절차들이 계속 이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지금 전두환 씨가 고령이에요. 그죠? 90이 다 됐습니다. 예. 그러면은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만약에 그 추징 대상자가 사망을 할 경우에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망하면 아마 못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끝나는 거예요, 이게? 뭐 끝난다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만약에 그때도 차명인 게 뭐 입증이 된다 그러면 뭐 가능성은 있지만 만약에 이 환수 의무자로 표현하거든요. 예. 사망을 하게 된다면 못 받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은 시간에 쫓기는 상황인데 점점점 재판이나 이런 게 어려워지고 있고 네. 저는 좀 쉽지는 않다 생각이 듭니다. 이 와중에 전두환 씨는 세금도 안 내고 있다면서요? 이건 또 뭔 얘기예요, 이게? 전두환 씨가 2010년부터 5년 죄송합니다. 5년 연속 고액 산업자 명단에 포함이 되고 있는데요. 왜 안 내지? 이거는? 29만 원밖에 없으시니까. 아, 그런가요? 뭐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체납액이 지금 9억 7,4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1년 새에 한 5천만 원이 늘었다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 일반인이 10억씩 세금을 안 내면 버틸 수 있겠습니까? 5년 동안이나 그렇게 누적으로. 근데 이 부분에서 전두환 씨가 버젓이 골프도 치러 다니고 뭐 이런 상황들이 목격이 되는데 사실 이 전두환 씨의 재산에 대한 추징이 이런 국민적인 요구나 사회적 합의 수준에 비해서 실제 집행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기술적인 방해나 혹은 좀 기계적인 어떤 논리에 멈춰 있는 게 아닌가. 이게 이제 이 지방세 체납에서도 좀 드러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게 참 그 감정상으로라든가 뭐 아까 이제 노동자들 선배 가압류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랑 비교하면 형평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고 좀 화가 나고 이런 것도 사실이긴 한데 법적인 건 또 달라가지고요. 그렇죠. 참 법 어려워요. 그죠? 세금도 안 내고 막 아무것도 안 내요. 지금 보면 답답하죠. 저도 막 이거 어떻게 이렇게 이럴 수가 있나 무슨 뭐 5년 연속 지금 체납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국가에 뭐 이거 돈이라도 이런 건 안 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행히 전두환 씨가 굉장히 건강한 것 같아서 아마 소송이 계속되지 않을까. 전두환 씨 슬로건이 정의사회 구현이었잖아요. 전두환 씨한테 정의사회가 어떤 건지 한번 정부가 보여주면 돈은 좋겠어요. 좀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이 없다는데 왜? 좀 답답한 일입니다. 네. 어쨌든 법적인 판단도 기다려야 되겠고 아까 뭐 우회로를 알려줬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검찰에서 그렇죠. 좀 네, 자세히 검토하고 있는 좀 것으로 보입니다. 들여다 차명이다. 요거만 네. 입증하면요. 네. 들여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박지훈 변호사, 한겨레신문 김한 기자였습니다. 지금 시각은 8시 44분입니다.